지난해 상속 문제로 형제자매끼리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3천 건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한 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은 재산이 오히려 가족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선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올해 65이 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의 무게를 가늠하며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려주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은 그분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재산이 아닌 화목을 물려주기 위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단단한 나침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60을 넘어선 부모님들께서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준비할 걸. 실제로 많은 분이 70대, 80대가 되어서야 상속 설계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인지 능력도 서서히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 역시 각자의 삶에 깊이 뿌리내린 뒤라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대화를 꺼내기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60대 초반부터 재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판단력이 분명하고 체력이 남아있을 때 작은 실험이라도 해보며 배우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버지, 아직 멀었어요. 어머니, 그런 얘기 벌써 꺼내시면 섭섭해요.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차근차근 숫자를 공개하고 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셨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자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안심하셨습니다. 모호함이 사라지고 각자의 역할과 기대가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혹 그 대화를 미루고 계신다면 한 번쯤 마음을 다잡고 자녀들과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토론이 다소 어색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 조금씩 웃음이 묻어나는 대화로 바뀔 것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방식에는 공평과 공정이라는 두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공평은 숫자를 똑같이 맞추는 일이고 공정은 각자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이분의 큰아들은 안정적인 의료인, 둘째는 갓 창업한 자영업자, 막내는 월급이 비교적 적지만 안정적인 공무원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 단순히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과연 모두에게 유익할까요? 의료인은 세제 혜택을 최대화할 방법이 있는 부동산이 낫고 자영업자는 유동성이 높은 현금이 절실합니다. 공무원인 막내에게는 꾸준히 임대료가 들어오는 수익형 자산이 안정감을 줍니다. 이렇듯 자녀마다 삶의 리듬이 다르기에 똑같은 형태가 반드시 정의롭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절차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금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전문가에게 몇백만 원을 지불하더라도 불필요한 증여세 상속세를 수천만 원, 억 단위로 줄인다면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득이 됩니다. 특히 증여의 경우 연년마다 직계비속에게 500만 원의 기본 공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증여를 시도해 보시면 세금을 크게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이전하면 세금 폭탄과 심리적 부담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부모님과 자녀 모두 서서히 적응하면서 재산 관리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나누어 주시는 편이 현명합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매년 아들에게는 아파트 지분의 일정 비율을, 딸에게는 사업 자금 명목의 현금을, 막내에게는 임대형 부동산의 소액 지분을 순차적으로 증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연령 계획으로 증여하게 되면 부모님께서도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거나 중단할 여유가 생깁니다. 가령 둘째의 사업이 예기치 않게 번창해
자금 지원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면 남은 자산 분배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이 간과하시지만 재산을 물려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야기입니다. 재산은 결국 숫자와 서류지만 그 뒤에는 부모님의 땀과 애정, 그리고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키가 자라던 시절, 새벽마다 자녀의 체온을 재던 기억,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던 밤샘 근무, 그 모든 순간이 한 채의 집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산을 단순한 금전적 가치로만 전달하면 자녀들에게는 평가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어떤 희생과 사랑으로 마련되었는지를 함께 들려주면 자녀들은 재산보다 가족의 유대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분 역시 증여할 때마다 짤막한 에피소드를 덧붙이십니다. 이 열쇠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피아노 학원을 다니느라 늦은 밤까지 나를 기다리게 한 그 시절의 증거란다. 이렇게 추억이 담긴 설명을 들은 자녀들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재산 관리 교육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레 큰 돈을 물려받은 자녀 중 일부는 투자 사기를 당하거나 과도한 지출로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녀가 18살이 되던 해부터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가족 재산 대시보드를 만들어 공유해 오셨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임대차 계약 만료일, 각종 세금 납부 시기, 주식펀드 수익률을 정리해 둔 표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는 로드맵 작성 모임을 열어 각자 원하는 투자저축 목표를 발표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다들 긴장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모임부터는 서로 조언을 주고받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이 이어지니 자녀들이 재산을 받는 상태에서 관리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가족 간 경제적 대화를 터놓게 되면서 사소한 오해가 생길 틈도 크게 줄었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할까 염려되어 중재인을 두는 방법도 마련해 두셨습니다. 믿을 만한 친척 한 분께 양해를 구하고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언해 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또한 유언장에는 상속 절차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친척의 조언을 우선적으로 존중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셨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실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녀들에게 불공정하면 언제든 해결 절차가 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재산 설계가 완성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은 앞으로도 움직입니다. 사업이 성장하거나 실패할 수 있고 직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분은 3년마다 상속증여 계획을 검토하기로 가족 모두와 약속하셨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기면 회의록을 업데이트하고 전문가 상담을 새로 받는 식으로 지속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하셨습니다. 정작 부모님께서 가장 공들인 부분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랑을 표현하는 과정이라는 신념을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일상적으로 애정을 확인시키는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꺼낼 때도 부담이 아니라 감사의 언어로 시작하셨습니다. 자녀 역시 아버지, 어머니의 땀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그 말 한마디가 분배 과정의 불편함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모님이 진심으로 사랑을 전달하려 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자녀들은 숫자만을 따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본인이 손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결정이라도 형제자매의 상황을 이해하며 양보합니다. 실제로 이분의 둘째 따님은 사업이 어려웠을 때 지원을 더 받은 대신 나중에 사업이 안정되면 부모님의 개인 생활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호 배려의 흐름은 투명하고 공정한 소통 위에서만 꽃필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 후반부입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준비가 덜 됐다, 언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고 망설이신다면 다음 5가지 실천 과제를 시청 직후 바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늘 밤 가족 단체 채팅방에 우리 집 상속증여 대화 날짜 잡아봅시다라는 메시지를 올려보십시오. 둘째, 이번 주말까지 현금 예금 잔액, 부동산 등기부, 보험 증권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워크시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셋째, 열흘 안에 무료 세무 설명회나 온라인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넷째, 한 달 안에 첫 가족 재무 미팅을 진행하고 회의록을 PDF로 저장해 두십시오. 다섯째, 3달 안에 초안 형태의 가족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아보십시오. 이 5단계만 완료하셔도 상속 분쟁의 위험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지인 중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물질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가족이 함께 이룬 신뢰와 사랑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지금 내리는 현명한 결정이 자녀와 손주 세대까지 평화를 전하는 든든한 다리로 남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